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민 주거 사다리 빌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빌라라고 하면 사실은 건축법에도 없습니다. 또 뭐 주택법에도 없고요. 통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빌라라 하면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주택, 상가주택이죠. 엄밀하게 보면 상가주택도 건축법이나 이 주택법에 명기되어 있는 호칭은 아닙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있습니다. 법규에.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빌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또 터졌죠. 대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 같다. 빌라 시장의 구조는 사실은 많이 취약합니다. 앞으로도 그 취약한 거를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택보증부터 시작해서 또 세입자들 보호 정책까지 많은 정책이 나오긴 했으나 구조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분명히 있는 주택이 빌라입니다. 빌라라고 하는 주거 상품이 만들어진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서울의 인구가 뭐 100만도 안 됐던 시대부터 300만에서 1000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서울에 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안전규정이니 또 공법이니 뭐 이런 게 없어서 뭐 15층짜리 아파트 1년에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땅도 사고 뭐 토지 보상부터 개발 인프라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죠. 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이 또 공동주택이라는 걸 지어집니다. 하지만 빌라 시장은 원래 단독주택 부지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들에도 금방금방 예전 같으면 뭐 빌라 6개월 만에도 짓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로 밀려오는 이런 인구들, 대도시, 도심으로 오는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빌라라는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하다 보니 뭐 반지하도 생겨나고 옥탑방도 생겨나면서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상황입니다. 물론 70년대도 있긴 했지만 70년대는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빌라 시장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빌라 시장을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이 시장의 취약한 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돈만 쫓던 시대가 아니고 인정이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전세, 월세, 뭐 반전세 다양하게 있긴 했지만 주인분들도 사기치고 도망가시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빌라 전세 이런 사기는 궁극에는 그렇습니다. 집값만 오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집값이 조정을 받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안 오르면 빌라 시장은 당연히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전이나 동일하게 공급하고 또 분양하고 전세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계속해서 저는 발생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는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청약 시장하고 좀 다르게 굴러가는 부분이 있죠. 빌라 시장은 전세가 대비 집값이 8, 90%까지도 올라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소자본, 소액으로 들어가는 전세주택들 이런 임차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빌라 가격도 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더욱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거나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수요가 없다거나 하면 우리가 일명 빌라 장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빌라를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본력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공급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거를 계속 끌고 왔을 때는 가능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흔한 말로 부동산은 사면 우상향한다라는 절대 신조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덧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시대 상황까지 다 겪고 나면서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시장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국민소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시대적인 상황, 경제 상황까지 변화가 생기면서 이 시장이 취약해진 겁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나 세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준비도 부족했다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 방안은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빌라 포함해서 아파트 대체제라고 표현하는 주택시장 쪽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거는 어차피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PF 시장도 거의 클로징 상태고 뭐 신규 사업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장 상황인 것도 맞고 또 하나는 기존의 하이엔드 시장 자체도 지금 미분양 뿐만 아니고 미입주 물량이 많아서 또 헤어나오질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 뭐 신규 공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하지만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주택시장 쪽에서 보면 한동안은 임차 시장도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PF 시장도 금방 살아나기는 어렵고 또 아파트의 대체제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시장도 앞으로도 위축될 가능성 커 보인다. 놔두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직 해결 방안이 안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계속 피해자만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둔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화돼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어찌됐건 해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정부의 세금 가지고 이 빌라 시장을 다시 주거 개선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를 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특히 매입해서 임대사업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투기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해서 또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완화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현재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니치 사업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니치는 많이 생겨났어요. 대형 시행사죠. MDM에서는 시니어 주택 관련해서 이런 니치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 니치 쪽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 포함해서 주택 리츠 쪽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대도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만들면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나 또 용적률 완화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만든다고 하면 민간 자본이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면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전세가 또 없어지고 월세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월세화는 이제는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전세는 누구 좋은 일이냐? 갭 투자자하고 은행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월세는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받아서 집주인도 생산활동, 소비활동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 이자 주는 것보다 소상공인들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월세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힘들어도 그쪽이 방향이다라는 게 저는 확고한 신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한다라고 하면 도심지 주택 리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이나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난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택시장 쪽에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조각 투자죠. 토크나 증권에서 조각 투자하는 시장하고 주택 리츠 시장이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제화되고 또 이게 시장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상당히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에서 보면 건설회사들뿐만 아니고 디벨로퍼들도 최근에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소를 하려면 뭔가 돌파구는 또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빌라 시장 관련해서 주택 대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정부도 고심이 많겠지만 분명히 시장도 많은 걸 기다리고 있고 또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한쪽 편의 생각들로 기울어진 것보다는 다양한 어떤 시장의 이런 진행 방향, 흐름을 좀 보시면서 투자도 염두에 두시고 또 고려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